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선언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유럽과 아시아 제품에 최대 3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발표에 런던 증시가 12% 폭락하고 파리는 15%나 추락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진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미국 제품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한국 제품이 날개 돋친 듯 팔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에 옥스퍼드 경제학자를 비롯한 주요 전문가들은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은 끝났다. 이제 한국의 시대다. 실제로 테슬라가 무너지는 자리를 현대차가 차지했고 해롯 백화점에서는 한국 라면 사재기가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영국 왕실이 현대차를 공식 의전차로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한국을 무시하던 중국 유학생마저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라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도대체 왜 유럽이 한국에 열광하게 된 걸까요? 관세 폭탄으로 시작된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한국이 어떻게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국의 위대한 반전,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에밀리 브라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사설위원으로 20년째 일하고 있죠.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더 타임즈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헤드라인에 제 손이 멈췄죠. 트럼프 폭탄 선언. 유럽 아시아 제품에 최대 35% 관세.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런던 증시는 벌써 12% 폭락했고 파리는 15%나 추락했더군요. 유럽 전체가 아비규환이었죠. 증권가 친구들에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에밀리, 이건 대재앙이야. 영란은행이 긴급 금리 조정을 검토한대. 유로존이 패닉 상태야. 독일 DAX 지수가 마이너스 18% 찍었어. 순간 2008년 금융위기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는 달리 이건 순전히 정치적 결정에서 비롯된 인재였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뭔가 외치고 있었죠. 팔로우하세요. 해시태그 미국 제품 보이콧. 이겼다. 한국산 라면이 월마트를 이겼어요. 솔직히 처음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제 기억 속 한국은 여전히 후진국이었거든요. 20년 전 서울 특파원 시절 매연과 소음으로 가득한 거리, 무질서한 교통체계에 치를 떨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한명동 상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10년만 지켜봐 주세요. 우리가 세계를 놀라게 할 겁니다. 저는 그저 예의상 웃어 넘겼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편집장이 저를 불렀죠. 에밀리, 옥스퍼드 경제학자 존 매더스 교수의 BBC 인터뷰 봤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더군. 무슨 내용인가요? 한국이 이번 위기의 최대 수혜자가 될 거래. 심지어 한국의 시대가 왔다나 뭐라나?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편집장은 심각한 표정이었죠. 웃지 마. 골드만삭스, JP모건, HSBC가 일제히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어.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말이야. 그게 가능한가요? 한국이라고요? 지난 5년간 한국의 R&D 투자 규모를 알아? GDP 대비 4.8%로 세계 1위야. 이스라엘도 제쳤어. 특허 출원도 미국, 일본, 독일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고. 그날 오후 런던 시내를 취재하면서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죠. 피카딜리 서커스의 대형 전광판에는 삼성 신제품 광고가 떠올랐고 옥스포드 스트리트의 애플 스토어 옆에는 삼성 익스피리언스 스토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왜 애플이 아닌 삼성을 선택하셨나요? 갤럭시 S25가 아이폰보다 성능이 월등해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미국 제품 사용하기도 꺼려지고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런던대 앞 광장에서는 플래시몹이 한창이었죠. BTS 노래에 맞춰 춤추면서 한국 제품 챌린지에 동참해요. 제 조카 맥건이 보낸 문자가 잊혀지지 않네요. 이모, 인스타그램 봤어요? 지금 해시태그 한국 제품 사기 챌린지가 대세예요. 친구들이랑 강남스타일 춤추면서 한국 제품 사는 영상 올렸어요. 런던 시내 모든 전광판이 한국 광고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LG전자, CJ푸드. 불과 하루 만에 런던의 풍경이 달라졌죠.
오후 회의에서 마케팅 부서 직원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가 해시태그 한국 제품 사기 챌린지예요. 2위가 미국 보이콧이고요. 인플루언서들이 전부 한국 제품 홍보에 나섰습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데 해시태그 생성 3시간 만에 200만 건이 넘었어요. 테스코, 세인즈버리 등 대형마트에서 한국 제품이 품절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BBC 라디오에서는 특집 토론이 한창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DNA입니다. 97년 IMF 위기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20년 전 그 상인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0년만 지켜봐 주세요. 실은 그들이 옳았던 걸까요? 제가 틀렸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편집국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냉정한 톰 편집장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BBC 인터뷰 전문을 다시 들었을 때 존 매더스 교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관세 폭탄은 오히려 한국에게 기회를 주었죠. 유럽과 아시아는 미국의 제품을 대체할 파트너가 필요했고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저는 편집장에게 물었죠. 대체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예요?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나요? 그게 말이야, 에밀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었더군. 잠깐만요. 그건 일본이나 대만이 아니었나요? 편집장은 최신 반도체 시장 보고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삼성전자가 TSMC를 제치고 파운드리 시장 1위로 올라섰어. SK하이닉스는 HBM 메모리 시장의 80%를 장악했고 LG 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 점유율이 70%가 넘는다고. 경제부 팀장 제임스가 끼어들었죠. 더 충격적인 건 이거야. 한국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3사를 합치면 말이지. 그게 가능한가요? 테슬라도 한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어. 폭스바겐, BMW, 벤츠도 마찬가지고. 중국 CATL이 맹추격하고 있지만 기술력 차이가 아직 크대. 그날 오후 저는 런던 시내 번화가를 직접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옥스포드 서커스역 근처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죠. 스타벅스 매장 앞에 시위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커피 안 마십니다. 한국 카페로 가요. 시위를 주도하던 청년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왜 스타벅스를 보이콧하시는 건가요? 트럼프가 우리 유럽을 무시했잖아요. 관세 폭탄으로 유럽 경제를 망치려 하고 있어요. 우리도 미국 제품으로 반격해야죠. 반대편에는 커피콩이라는 한국 프랜차이즈 카페가 문을 열었더군요. 줄이 100m는 넘어 보였습니다. 저도 호기심에 줄을 섰죠. 카페에 들어서자 인테리어부터 달랐습니다.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에 한국 전통 문양이 세련되게 배치돼 있었죠. 메뉴판을 보니 더 놀랐습니다. 달고나 라떼, 유자 아메리카노, 오미자 에이드. 이게 다 뭐죠?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전통 식재료를 활용한 음료들이에요. 달고나는 한국의 전통 과자고 유자와 오미자는 천연 과일이죠. 영국 분들께 큰 인기예요. 주문한 달고나 라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순간 제 편견이 와르르 무너졌죠.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앞에 서 있던 대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의심했는데 완전 중독성 있어요. 스타벅스보다 훨씬 맛있어요. 카페 창밖으로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영국 전통 홍차 전문점이었던 얼그레이가 간판을 내리고 있었죠. 대신 오설록이라는 한국 차 브랜드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매장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영국에서 홍차 전문점이 문을 닫다니 무슨 일이죠? 한국 차가 더 인기예요. 녹차, 현미차, 오미자차. 건강에 좋다고 소문나면서 매출이 3배나 뛰었어요. 근처 리젠트 스트리트로 이동했습니다. 거리 전체가 변화의 물결이었죠. 맥도날드 매장에는 영구 폐점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그 자리에 맘스터치라는 한국 치킨 브랜드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현장 인부에게 물었습니다. 맥도날드가 문을 닫다니 믿기지 않네요. 한국 치킨이 훨씬 맛있대요. 양념치킨, 간장치킨.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아서 젊은 애들이 환장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광고판이 온통 한국 제품들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삼성 갤럭시 S25, LG 올레드 TV, 현대 아이오닉 6. 지하철에서 만난 승객들도 한국 이야기로 들떠 있었죠. 나 방금 해롯백화점에서 삼성 폴더블 폰 샀어. 와, 진짜? 나도 사고 싶은데 매진이래. LG 가전제품도 대단해. 우리 집 세탁기랑 냉장고 다 바꿨어. 옆자리 할머니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손자가 BTS 팬이라서 한국 휴대폰만 쓰겠대요. 아이폰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졌다나요? 저는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런던이, 아니 영국 전체가 한국에 열광하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뉴스를 켰습니다. BBC 10시 뉴스의 헤드라인이 충격적이었죠. 영국 소비자 47%, 미국 제품 구매 중단 의사 밝혀. 한국 제품 선호도 급상승. CNN 국제 경제 전문가가 등장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 제품을 대체하며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죠.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저널리스트로 살아오면서 쌓아온 모든 편견과 선입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토요일 아침 7시 해롯백화점 앞은 이미 인산이네였습니다. 세계적 명품 백화점이 새벽부터 이렇게 붐비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저는 특별 취재를 위해 개점 1시간 전부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죠? 경비원에게 물었더니 답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라면 때문입니다. 개점하자마자 품절되는 바람에 새벽부터 줄을 섭니다. 8시 정각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갔습니다. 명품관이 아닌 지하 1층 식품 코너로 모두가 달려갔죠. 저도 그들을 따라 뛰었습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귀족들의 백화점이라 불리는 해롯의 식품 코너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신라면 블랙 있나요? 불닭볶음면 매진인가요? 비비고 만두는 언제 들어와요? 영국 상류층 부인들이 서로 밀치며 한국 라면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200m가 넘는 줄이 순식간에 형성됐죠. 반면 미국 라면 코너는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한 귀부인이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보니 지난주 왕실 파티에서 봤던 샬럿 여사였죠. 실례지만 진라면 순한 맛은 언제 입고되나요? 죄송합니다, 여사님. 한국에서 공수하는 물량이 제한적이라 예약제로 운영 중입니다. 예약이라니. 라면 하나 사는데 예약을요? 샬럿 여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순간 제게 눈에 띈 건 그녀의 가방이었죠. 샤넬이 아니라 칸골이라는 한국 브랜드였습니다. 여사님, 혹시 가방도 한국 제품이신가요? 아, 이거요? 딸이 선물해줬어요. 요즘 셀럽들 사이에서 대세래요. 샤넬보다 더 고급스럽다고 하더군요.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전 BT21 한정판 신라면 찾아요. 방탄소년단 캐릭터 그려진 거요. 그건 이미 어제 매진됐습니다. 경매 사이트에서는 10배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직원의 말에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서는 사람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 식품은 아시안 마켓에서나 볼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계산대 앞에서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카트 가득 한국 제품을 담은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죠. 라면부터 김치, 고추장, 심지어 한국 화장품까지. 죄송합니다만 왜 이렇게 한국 제품을 많이 구매하시나요? 제가 한 중년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K-뷰티 유튜버예요. 한국 화장품 리뷰 채널이 100만 구독자를 돌파했죠. 한국 제품은 품질 대비 가격이 뛰어나다고들 하더군요. 한국 음식은요? 아, 그건 내 아내 때문이에요. 매일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배달 음식 먹는 장면에 빠졌거든요. 치킨에 맥주, 짜장면. 이제는 영국 음식보다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해요. 그때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새 물량 들어왔어요. 신라면 500박스, 불닭볶음면 300박스요. 직원의 외침에 사람들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신사들도,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부인들도 모두가 뛰었죠.
헤롯 백화점에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특별 이벤트장으로 이동하니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영국 유명 밀크티 인플루언서 제시카가 라이브 방송 중이었죠. 여러분, 오늘은 한국 라면으로 밀크티 만들기에 도전할 거예요. 농심 신라면 블랙을 밀크티에 넣어보면 OMG, 믿을 수 없어요. 매콤한 풍미와 홍차의 은은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져요. 실시간 시청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창은 폭발했죠. 대박, 나도 만들어 볼래. 신라면 품절이래요. 어디서 구하죠? 한국은 요리 천재들의 나라인가? 방송이 끝나자 제시카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하필 한국 라면으로 밀크티를 만드셨나요? 한국의 퓨전 문화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잖아요. 게다가 신라면은 이제 글로벌 브랜드예요. 매출액이 코카콜라를 넘어섰다고 들었어요. 매장 매니저 제임스가 다가와 귀옛말을 했습니다. 제시카의 영상 하나로 신라면 매출이 300% 올랐어요. 한국관 신설도 검토 중이에요. 한국관이요? 네. 프랑스관, 이탈리아관처럼 독립 매장을요? 실은 어제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 영부인이 직접 헤롯 백화점을 방문하고 싶다고.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백화점이 한국에 이렇게 굽신거리다니요. 그때 조카 맥건의 문자가 왔습니다. 이모, 옥스포드 대학 앞 자전거 주차장이 난리예요. 테슬라 충전소 폐쇄하고 LG 전기차 충전소 생겼어요. 아이오닉 6 지금 4개월 대기래요. 저는 즉시 옥스포드로 향했습니다. 대체 영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한국이 정말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걸까요? 한국 라면 봉지를 들고 웃는 영국인들을 보며 저는 20년 전 서울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 상인이 했던 말. 10년만 지켜봐 주세요. 이제서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것 같았죠. 조카 맥건의 문자를 받고 저는 곧장 옥스퍼드로 향했습니다. 런던에서 기차로 1시간, 옥스퍼드역에 내리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죠. 역 광장 전체가 현대기아 전기차 전시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오닉 6 시승해 보실래요?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열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가 옥스퍼드역 광장 맞죠? 맞습니다. 지난주부터 현대자동차와 옥스퍼드시가 스마트 모빌리티 시범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역에서 내리자마자 전기차를 체험할 수 있죠. 옥스퍼드 대학 앞 자전거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믿기지 않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번쩍이는 LG 울트라 차저가 들어서 있었죠. 실례합니다. 테슬라 충전소는 어디로 갔나요? 근처 매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일주일 전에 철거됐어요. 사용자가 너무 없어서요. 이제 다들 한국 전기차만 찾으니까요. 그럴 리가요. 테슬라는 전기차의 대명사 아닌가요? 그게 옛날 얘기죠. 한국 전기차가 충전 속도도 빠르고 주행거리도 길고 가격도 저렴하니까요. 테슬라는 이제 다들 중고로 팔아버리고 있어요. 전기차 매장으로 들어가니 인산이네였습니다. 쇼룸 안에는 아이오닉 6, EV6, 제네시스 GV62 전시되어 있었죠. 영국인들이 열띤 표정으로 차량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세일즈 매니저 소피가 다가왔습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인기 있다니 놀랍네요. 그럼요. 지난달 영국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했답니다. 특히 찰스 국왕께서 제네시스를 의전차로 선택하신 이후로는 예약이 폭주하고 있어요. 테슬라보다 나은 점이 뭔가요? 소피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아이오닉 6의 경우 18분 충전으로 35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보다 충전 속도가 30% 빠르죠. 배터리 기술이 핵심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신 기술이 적용됐거든요. 가격은요? 테슬라보다 20% 저렴하면서도 내부 인테리어는 더 고급스럽습니다. 특히 음성인식 AI는 구글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순간 한 중년 신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죠. 영국 자동차 저널리스트 제레미 클락슨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한국차를 얕봤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30년간 자동차 리뷰를 해왔지만 이만한 가성비와 기술력을 가진 차는 처음입니다. 테슬라와 비교해서는 어떤가요? 테슬라는 혁신의 선구자였죠. 하지만 이제는 제조 품질이나 AS 면에서 한국차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배터리 화재 사고가 없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옥스퍼드 캠퍼스로 이동하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교수들의 주차장이 온통 한국 전기차로 가득 찼더군요. 심지어 총장님의 의전차도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이었습니다. 우연히 물리학과 존슨 교수를 만났습니다. 교수님도 한국 전기차를 타시네요? 당연하죠. 배터리 과학자로서 말씀드리는데 한국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은 노벨상감입니다. 삼성 SDI와 LG화학의 연구 논문을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와요. 언제부터 한국 기술이 이렇게 앞서게 된 건가요? 그들은 20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매년 R&D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죠. 우리가 브렉시트 때문에 싸우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준비했던 겁니다. 기숙사 앞 광장에 가니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갔더니 현대자동차 채용 설명회가 한창이었죠. 여러분, 현대차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우주항공, 로봇공학, AI까지 아우르는 미래 모빌리티 기업이죠. 한국 본사뿐만 아니라 유럽 R&D 센터에서도 대규모 채용을 진행 중입니다. 영국 최고의 인재들이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줄을 서다니.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근처 펍에 들러 맥주를 마시는데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영국 정부는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5년간 총 500억 파운드 규모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영국에 건설하기로. 옆 테이블의 노신사들이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영국도 4차 산업혁명에 동참하는군. 미국이 아니라 한국과 손잡은 게 신의 한 수야. 내 손주들이 취직할 곳이 생겼어. 저는 점점 현기증이 났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세상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요.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죠. 에밀리, 큰일이야. 영국 자동차 산업협회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 제규어, 랜드로버가 한국 기업들과 전면적인 기술 제휴를 맺는데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과 협력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럴 리가요. 영국의 자존심인데?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생존이 먼저지. 참, 너도 빨리 한국어 공부 시작해. 앞으로 특파원들은 한국어가 필수라고 해.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20년 전 서울에서 만난 현대차 엔지니어가 했던 말이 생각났죠. 언젠가 런던 거리가 우리 차로 가득 찰 겁니다. 그때는 말도 안 되는 허풍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들은 미래를 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선 일면을 보고 저는 커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런던 거리를 지나는 왕실 차량이 모두 현대차로 교체됐더군요. 윈저성으로 향하는 찰스 국왕의 전기 의전차는 제네시스 G90 일렉트리파이드였습니다. BBC 왕실 전문기자 로버트 조던슨의 설명을 듣게 됐죠. 영국 왕실이 미국차 대신 한국차를 선택한 건 단순한 보이콧 그 이상입니다. 한국의 전기차 기술력과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죠. 특히 수소 연료전지 기술은 현대차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버킹엄 궁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관광객들이 왕실 차량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죠. 어머나, 보세요. 제네시스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제 이웃집에서도 소동이 벌어졌죠. 엄마, 우리도 그 한국 에어컨 사야 해요. 친구들이 다 LG 에어컨이 최고래요. 아빠, 우리 집 콤비 전자레인지도 삼성으로 바꿔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집 부인 마가렛이 창문을 열고 저에게 물었죠. 에밀리, 혹시 한국 가전제품 어디서 사는지 아세요? 주문하려니 배송이 2달이나 걸린대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제가 알던 그 한국이 맞는 걸까요? 일주일 후 런던 정경대학교 캠퍼스에서 벌어진 일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아시아 국가들을 무시하던 중국 유학생 리웨이가 한국 학생회 앞에서 공개 사과를 했죠.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특히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반도체. 중국은 아직 멀었어요. 리웨이가 들고 있던 태블릿은 삼성이었고 손목에는 갤럭시 워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물었죠.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나요? 제 아버지가 중국에서 전기차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한국 LG의 배터리 없이는 경쟁력이 없다고 하셨어요. 삼성의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주변 학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 학생회장이 리웨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함께 성장하면 됩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이 중요하죠.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주말 옥스포드를 방문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고풍스러운 대학 도시가 한국 열풍으로 들썩이고 있었죠. 거리에는 수백 명의 영국인들이 한국 제품 사재기 리스트를 들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스타벅스가 감히 가격을 올려요? 우리는 커피콩 갈 거예요. 애플 스토어? 이제 삼성 스토어예요. KFC? 교촌치킨이 훨씬 맛있죠. 시위대의 구호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시위를 주도하던 옥스포드대 학생회장 해리에게 다가갔죠. 왜 한국 제품만 사자는 운동을 하시나요?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한 우리의 답변입니다. 미국이 유럽을 무시한다면 우리도 미국을 무시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한국 제품이 더 좋잖아요? 해리는 손에 든 갤럭시 S25를 흔들며 웃었습니다. 옥스포드 하이스트리트로 이동하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맥도날드, 버거킹, KFC 등 미국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텅 비어 있었죠. 반면 본촌치킨, 매드포갈릭, 백다방 등 한국 브랜드 앞에는 100m가 넘는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교촌치킨 옥스포드점에 들어가 보니 주문을 받는 직원들도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니콤보는 품절이에요. 레드콤보는 일시간 대기입니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한국 치킨이 최고니까요. 옆 테이블에서는 옥스포드 교수들이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역사학과 토마스 교수가 제게 말을 걸어왔죠. 한국의 음주 문화가 참 재미있어요. 소주잔을 돌려가며 마시는 게 영국의 펍 문화와 묘하게 닮았어요. 한국 술을 어떻게 아셨나요? 제 박사과정 학생이 한국인이에요. 김군이 매주 한국 음식과 술을 소개해주죠. 이제는 위스키보다 소주가 더 좋아요. 그때 갑자기 TV 화면에 영국의 유명 셰프 고든 램지가 나타났습니다. 특별 생방송이었죠. 여러분, 오늘부터 제 레스토랑 메뉴를 전면 개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 바비큐보다 한국 바비큐가 100배는 맛있어요. 특히 삼겹살은 오 마이 갓 완벽합니다. 고든 램지는 직접 삼겹살을 구우며 시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추에 쌈을 싸서 한 입에 넣더니 감탄사를 연발했죠. 이게 바로 우마미의 정수입니다. 영국인들이여 더 이상 피쉬앤칩스에 만족하지 마세요. 한국 음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방송이 끝나자 식당 안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옆 테이블의 할머니가 직원을 불렀죠. 삼겹살 2인분 추가요. 그리고 소주도 한 병 더요. 밖으로 나오니 거리 곳곳에서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유서 깊은 옥스포드 서점가에는 한국어 학습서와 K-팝 앨범이 진열되어 있었고 전통 있는 양복점들은 한국 패션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옥스포드대 학생들의 변화였습니다. 곳곳에서 한국어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죠.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궁금해서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시나요? 네. 이제 한국어는 필수예요. 취업하려면 한국 기업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삼성, LG, 현대. 다들 한국어 구사자를 우대한대요. 근처 카페에서는 K-스터디 모임이 한창이었습니다. 영국 학생들이 모여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죠. 대박이 무슨 뜻이에요? 아이고는 언제 써요? 오빠라고 불러도 되나요? 저녁 무렵 옥스포드 타운홀 앞 광장에서는 특별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날 행사였죠. 한국 대사관과 옥스포드시가 공동 주최한 문화축제였습니다. 광장에는 한복 체험장, 김치 만들기 코너, K-팝 댄스 경연 대회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영국인들이 모여 신명나게 즐기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노년층의 참여였습니다. 70대 할머니들이 BTS의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춤을 추고
은퇴한 교수들이 막걸리를 시음하며 토론을 벌였죠.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오히려 효율적이에요. 유교 문화와 첨단 기술의 조화가 놀라워요. 한국 사회의 교육열이 이런 성과를 만든 거겠죠. 행사가 끝날 무렵 옥스포드 시장에 폐막 연설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옥스포드는 유럽의 서울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혁신과 영국의 전통이 만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청중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제 모습도 있었죠. 어느새 저도 한국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옥스포드의 반란 영국의 심장부가 한국에 빠지다. 기사를 쓰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고 우리 모두의 미래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노신사가 한국어 교재를 펼쳤습니다. 호기심에 말을 걸었죠. 한국어 공부하시나요? 손주들이 BTS 팬이라서요. 같이 콘서트 가려면 한국어를 알아야 한대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20년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의 저처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한국을 배우려 하다니.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선 일면을 보고 저는 커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런던 거리를 지나는 왕실 차량이 모두 현대차로 교체됐더군요. 윈저성으로 향하는 찰스 국왕의 전기 의전차는 제네시스 G90 일렉트리파이드였습니다. 저는 즉시 버킹엄 궁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은 이미 취재진과 관광객들로 붐볐죠. 모두가 왕실의 새로운 의전차를 보기 위해 모여든 것입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찰스 국왕의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번쩍이는 제네시스 엠블럼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양옆으로 호위하는 차량들도 모두 한국차였죠. 현대 팰리세이드, 기아 K9. 군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전기차인데도 소리 하나 안 나네. 역시 왕실의 선택은 다르구나. BBC 왕실 전문기자 로버트 조던슨을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의 설명이 충격적이었죠. 영국 왕실이 미국차 대신 한국차를 선택한 건 단순한 보이콧 그 이상입니다. 한국의 전기차 기술력과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죠. 특히 수소 연료전지 기술은 현대차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하필 현대차인가요? 찰스 국왕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죠. 현대차의 친환경 기술과 지속 가능성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직접 윈저성을 방문해 왕실 전용 커스텀 모델을 제안했다는군요. 그날 오후 왕실 공식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영국 왕실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모든 의전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최고 수준의 전기차와 수소차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성명이 나가자마자 현대차 주가는 15% 급등했고 영국 내 현대기아 딜러샵에는 문의가 폭주했죠. 저녁 무렵 센트럴 런던의 현대 모터 스튜디오 앞에는 수백 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왕실과 같은 차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죠. 매장 매니저 올리비아를 인터뷰했습니다. 오늘 하루 예약 건수가 평소의 10배를 넘었어요. 특히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에요. 고급 차량은 독일차라는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졌죠.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벤틀리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단체로 현대 매장으로 이직하러 온 거였죠. 왜 벤틀리를 떠나시는 건가요? 미래가 없어요. 요즘 상류층 고객들도 다 한국 전기차로 갈아타고 있거든요. 연비, 유지비, 환경. 모든 면에서 앞서니까요. 이튿날 아침 제 이웃집에서도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우리도 그 한국 에어컨 사야 해요. 찰스 국왕도 LG 에어컨 쓴대요. 아빠, 우리 집 냉장고도 삼성으로 바꿔요. 왕실도 삼성 쓴대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했습니다. 마가렛 부인이 창문을 열고 저에게 물었죠. 에밀리, 혹시 한국 가전제품 어디서 사는지 아세요? 주문하려니 배송이 2달이나 걸린대요. 왕실 효과가 이렇게 크다니. 당연하죠. 우리 영국인들은 왕실을 따라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여왕이 코기를 키우면 전국에 코기가 넘쳐나고 왕세손이 입은 옷은 품절 대란이 나고 이번에는 한국 브랜드가 그 주인공이 된 거죠.
실제로 그 주 통계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영국 내 한국 가전 판매량이 200% 증가했고 자동차는 400% 폭증했죠. 애플 스토어 앞은 한산했지만 삼성 스토어 앞에는 새벽부터 줄이 늘어섰습니다. 왕실 납품업체 리스트도 대대적으로 개편됐습니다. 미국 브랜드들이 빠지고 한국 브랜드들이 그 자리를 채웠죠. LG전자는 왕실 전체 가전을 납품하게 됐고 삼성은 IT기기 독점 공급권을 따냈습니다. 삼성전자 유럽법인장 박준호 사장을 인터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왕실 납품은 단순한 매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국뿐 아니라 유럽 전체, 나아가 영연방 54개국에서 브랜드 신뢰도가 급상승했죠. 이제 한국 제품은 프리미엄의 상징이 됐습니다. 왕실 주방도 한국산 가전으로 교체됐습니다. 셰프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삼성 스마트 오븐은 정말 놀라워요. 음성 명령만으로 완벽한 요리가 가능하죠. LG 냉장고의 신선도 유지 기능도 최고예요. 왕실 주방장의 인터뷰가 공개되자 영국 전역의 주부들이 한국 주방 가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존 루이스 백화점에서는 삼성 LG 주방 가전 특별관을 급히 마련했죠.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IT 분야였습니다. 왕실이 모든 컴퓨터를 삼성으로 교체하고 보안 시스템도 한국 기술로 바꿨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영국 정부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NSA 감청 스캔들 이후 미국 기술에 대한 불신이 커졌거든요. 한국의 보안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 주 금요일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공식 초상화가 공개됐는데 손목에 갤럭시 워치가 채워져 있었죠. 소셜미디어는 폭발했습니다. 여왕님도 갤럭시 워치. 이제 애플워치는 구식인가? 한국 제품이 왕실 공식 인증. 애플 주가는 하루 만에 8% 폭락했고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런던 증권가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평했죠. 영국 왕실의 선택은 전 세계적 트렌드를 바꿔놓았다. 이제 한국은 기술과 품질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언론인으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죠. 한국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자신도 모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제 침실에는 LG 에어컨이, 주방에는 삼성 냉장고가 들어섰죠. 욕실에는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이 가득했고 거실 TV는 LG OLED로 교체됐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한국 제품에 둘러싸여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웃음이 나왔습니다. 20년 전 서울 특파원 시절 한국을 무시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제 기사 제목도 바뀌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한국이 세계를 정복하다.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끝났죠. 관세 폭탄으로 시작된 무역전쟁은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우리는 너무 늦게 그들의 위대함을 깨달았다. 이제는 한국의 시대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제 메일함은 독자들의 공감 메시지로 가득 찼죠. 에밀리 기자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이제 한국 제품만 씁니다. 덕분에 편견에서 벗어났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네요.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혼자 제임스와 함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죠. 제임스, 우리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 이탈리아나 프랑스는 어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때요? 제임스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이라고? 갑자기 왜? 제가 취재하면서 느낀 건데. 한국이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20년 전 제가 봤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대요. 직접 가서 보고 싶어요. 제임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국 하니까 나도 궁금해지더라고. 좋아, 한국으로 가자. 6개월 후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이 떡 벌어졌죠.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와, 이게 공항이야. 우주 정거장이야? 제임스의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첨단 시설과 로봇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입국 심사는 순식간에 끝났고 수화물도 자동으로 호텔로 배송됐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자율주행 버스가 도로를 달리고 있었죠. 이게 정말 내가 알던 그 서울이 맞아? 제임스의 질문에 저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도 믿기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도시예요. 우리가 묵은 호텔은 롯데월드 타워였습니다. 123층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죠. 런던이나 뉴욕보다 더 멋진 것 같아. 제임스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한강을 따라 펼쳐진 불빛들이 은하수처럼 반짝였죠. 다음 날 우리는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을 방문했습니다. 세계 최첨단 기술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이게 정말 한국 기업이 만든 거야? 제임스가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투명 TV, 접히는 스마트폰, AI 로봇. 모든 것이 혁신적이었죠. 이어서 현대 모터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전시된 수소 전기차와 플라잉카를 보고 제임스는 완전히 매료됐죠. 이건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야. 점심은 광장시장에서 먹었습니다. 빈대떡, 마약김밥, 순대. 제임스는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죠. 영국 음식이 얼마나 단조로웠는지 이제야 알겠어. 한국 음식은 정말 다양하고 맛있어. 저녁에는 홍대에서 K-팝 공연을 봤습니다. 관객들의 열기에 우리도 함께 춤을 췄죠. 부산, 제주, 경주. 일주일 동안 한국 곳곳을 여행하면서 우리는 계속 감탄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제임스를 완전히 사로잡았죠. 탄소 제로 도시라니. 이건 전 세계가 벤치마킹해야 해. 여행 마지막 날 제임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에밀리, 우리 한국에서 살면 어떨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요? 응. 여기가 진짜 미래 같아. 아이들도 이런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서울을 떠날 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이제는 이곳에서 살고 싶어졌으니 참 아이러니했죠.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년 전 내가 떠났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다. 아니, 완전히 다른 세계다. 편견에 눈이 멀어 이 놀라운 변화를 보지 못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 한국의 위대한 반전, 그 전설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돌아가면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서울 특파원 재부임을 신청하겠다고요. 제 손에는 BTS 로고가 박힌 여행 가방이, 손목에는 갤럭시 워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귀에는 갤럭시 버즈로 K-팝을 듣고 있었죠. 저는 이제 완벽한 친한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제임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엔 이민 가방을 들고 오자.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준 놀라운 선물에 감사하면서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고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